스스로 비울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사람은 행복해지기도 쉽다. 많은 돈, 많은 옷, 많은 음식이 없어도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을 안다. 그러나 버리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 꼭 무언가를 가져야만 행복해지는 사람은 갖기 위해 고군분투해야 한다. 과거에 내가 그랬었다. 타인의 인정과 사랑이 필요했다. 그래야 행복했다. 돈값하는 쓸모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밤낮 없이 일했었다. 단기간에 돈을 많이 벌어 으스댄 적도 있었으나 행복은 잠시뿐, 곧 그 행복을 잃을 것이 두려워 더 바쁘게 살아야 했다. 먹어도 끊임없이 배가 고파서 음식을 탐했다. 남들만큼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관심이 많았던 때가 있었다. 나의 진정한 행복은 더 많이 가지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이 버리는 순간 찾아왔다. 음식의 가짓수를 줄였다. 단순한 음식으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자 식탐이 사라졌으며 몸은 가벼워졌다. 더 건강해졌다. 단순히 물건을 비워내고 정리정돈을 잘해야 미니멀리스트인 것은 아니다. 내 인생의 전환점, 그 첫 단추를 끼운 것은 바로 음식이었으며 뒤이어 다른 것들도 변했다. 삶 전체가 가벼워졌다. 누구나 부를 꿈꾸고 부자가 될 수 있는 시대이다. 여기서 불행이 시작된다. 프랑스 문학가 조르스 페렉의 사물들에 나오는 글귀이다. 주인공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소유에서 행복한 감정을 느끼면서 동시에 불안도 느낀다. 조바심을 느끼고 그 과정에서 좌절하며 결국 불안한 삶을 살게 된다. 사회가 정한 성공에 이르지 못할까봐, 그래서 타인들에게 무시당하고 존중받지 못할까봐 걱정을 하게 된다. 불안은 욕망의 하수인인 셈이다. 얼마나 맛있어야 행복할 수 있을까? 얼마나 많이 사들여야 만족할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소중하고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것도 우리에게 보여준다. 그 변화의 출발점은 공장 음식에서 참 음식으로의 전환이었다. 아파보지 않은 사람은 건강의 소중함을 모른다. 규칙적인 음식 습관, 적당히 소식하는 것, 운동하는 것이 중요하고 밀가루, 기름, 커피, 술, 담배 등을 하지 않아야 한다고 했다. 건강을 잃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건강이 최고구나. 나의 가치관이 정립되는 순간이었다. 자연 식물식을 하고 느낀 나의 첫 후기는 어이없다였다. 그리고 그것은 곧 굉장하다로 바뀌었다. 몸속에 남아있던 무거운 찌꺼기들이 사라진 기분이라 걸음걸이가 그렇게 가벼울 수가 없었다. 특별하게 운동을 더했던 것도 아니다. 먹는 음식만 바꿨는데 체력이 늘었다. 입안에 넣는 것을 바꾸자 몸이 바뀌었고, 몸이 바뀌자 생각하는 것도 바뀌었다. 먹는 음식을 바꾸니 노력을 하지 않아도 내가 원하는 모습이 되어갔다. 아침마다 얼굴이 붓지 않았고 더 이상 종아리 알이나 하체 부종과 같은 고민도 없어졌다. 몸은 항상 날씬하기 때문에 무슨 옷을 입을까 고민하지 않았고 뱃살을 감추려고 배에 힘을 줄 필요도 없어졌다. 여드름 때문에 모자를 쓰는 일도 없었고 후덕해 보이는 볼살도 적당히 빠져 더 이상 머리카락으로 얼굴을 갸름하게 숨기고 싶지 않았다. 더 잘 웃게 되고 용기가 생겼다. 내가 고기를 끊을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었는데 자연 식물식을 하면서 전혀 힘들어하지 않는 나 자신을 보며 대견함을 느낀다. 고기 먹는 것도 그만두었는데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을 거라는 자신감이 생겼다. 건강한 몸뚱이가 있으니 못할 것이 없다. 나는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에게 아무 음식이나 줄 수 없다. 내가 나를 사랑하는 방법에는 내가 아프지 않고 건강하길 바라는 마음이 포함된다. 내 몸에 아무 음식이나 집어넣을 엄두가 나지 않는다. 다시는 나를 학대하지 않기로 했다.
아픈 나를 그냥 무시하지 않을 것이다. 과거의 내 몸은 끊임없이 나에게 이야기를 해왔다. 여드름은 끊임없이 내 몸속에 독소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지표였고 내 몸이 졸리고 필요한 것은 제발 쉬어달라는 부탁이었다. 무언가를 잘못 먹으면 배탈이 난다. 내 위는 그만 먹으라고 음식물을 밀어내었다. 그러나 나는 이때까지 내 몸이 하는 이야기들을 무시했다. 인간의 육식은 불필요하고 비합리적이며 해부학적으로 불건전하고 건강하지 못하며 비위생적이고 비경제적이고 미학적이지 않고 무자비하며 비윤리적이다. 나는 가공되지 않은 자연식품 그대로를 먹기로 했다. 현미밥에 양파 장아찌, 쌈채소와 오이고추, 두부와 애호박, 양파, 고추 등을 넣고 끓인 맑은 된장국, 제철과일 같은 것이 나의 주식 사과되었다. 좋은 외모는 좋은 기분의 전제 조건이 아니다. 당신의 기분이 먼저 좋아지면 멋진 외모가 저절로 드러날 것이다. 몸매에 스트레스가 없는 사람들은 몸매에 신경을 안 쓴다. 뱃살이 좀 늘어도 우울해하지 않으며 먹고 싶은 음식을 먹고 행복해한다. 기분이 좋으면 저절로 외모도 좋아진다.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고 운동하고 좋은 음식 먹으라는 말이 식상한 말이 아니라 진리였던 것이다. 11일간 고기, 생선, 우유, 계란, 치즈 하나도 안 먹었는데 만성 피로가 정말 없어졌어요. 보통 사람들이 채식인들에 대해 가지는 불편함 중 하나는 정신적 우월감을 과시하려는 태도일 것이다. 음식을 바꾼다는 것은 음식을 대하는 태도, 인간관계, 가치관, 기분, 생활 습관도 바꾼다는 뜻이다. 자신감이 과하면 거만함이 된다. 집에 간장, 된장, 고추장 같은 양념과 채소 몇 가지, 현미, 과일만 있으면 오늘 하루 자연식물식을 할 수 있다. 한식은 자연식물식을 하기에 가장 좋다. 요리까지 안 하면서 내 삶은 더 미니멀해졌다. 나는 예쁘게 플레이팅을 하지도 않고 예쁘게 사진을 찍으려고 노력하지도 않는다. 어린아이 혹은 야생동물들처럼 단순하게 사는 것이다. 먹는 것이 단순해지면 냉장고가 단순해진다. 냉장고가 단순해지면 장 보는 것도 단순해진다. 장을 보러 가면 내가 보는 구역은 늘 정해져 있다. 이걸 먹을까 저걸 먹을까 생각하지 않고 곧장 내가 가야 할 곳으로 가기 때문에 고민이 줄어든다. 내가 가는 구역은 과일과 채소 코너다. 외식과 가공식품으로 돈을 많이 쓰지 않기 때문에 식재료를 좋은 것으로 골라도 식비가 많이 나오지 않는다. 밥, 과일, 채소만 먹는 것이 더 싸다. 동물은 인간의 형제도 인간의 종도 아니며 우리와 마찬가지로 생명과 시간의 그물에 갇혀 지구의 장려함과 고통을 나누는 구성원이다. 해외여행도 과일 하나로 가능했다. 먹는 것에 돈을 많이 안 쓰다 보니 돈이 많이 남았다. 동행한 친구는 기념품은 거의 안 샀지만 맛집에 돈을 많이 써서 마지막 날에 내 돈까지 빌려주었다. 만약 친구가 여행 중 내가 고기를 안 먹어서 불편했다고 한다면 나 또한 마찬가지로 친구가 고기를 먹어서 메뉴 선택이 불편했다고 할 수 있다. 어느 한쪽만 일방적으로 맞춰줘야 하는 건 아니다. 소중한 사람들끼리 다들 서로 맞추고 살아간다. 그때 나와 같이 블라디보스토크에 갔던 친구는 1년 후 나의 영향을 받아 자연식물식을 하고 있다. 건강도 건강이지만 동물과 환경에 대해서도 정보를 접한 이후 나의 소중한 친구로 여전히 내 옆에 자리를 하고 있다. 자연식물식을 하고 처음 맞이한 나의 생일. 나는 다시 욕심 없던 어린 시절처럼 갖고 싶은 것이 없어졌다. 우유와 계란은 잔인한 음식이 아닌 것 같지만 오늘날 공장식 축산에서는 우유와 계란 생산이 가장 잔인하다. 젖소와 암탉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인위적인 방법으로 젖을 생산하고 알만 낳다가 결국 고기로 도살당한다. 소는 사람처럼 임신을 해야 젖이 나오기 때문에 매일 강제로 임신을 당한다. 나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 적어도 나만큼은 다른 생명을 죽이는 일에 동조하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다. 나는 인간으로 태어나
식물도 먹지 않으면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식물은 먹어야 하겠지만 동물은 먹지 않을 수 있다. 어떠셨나요? 저자는 다른 미니멀리스트와 조금 다르게 음식 미니멀리즘부터 시작한 케이스예요. 그러다 보니까 몸이 편해지고 그리고 또 미니멀리즘에 관심이 가져진 그런 케이스인데요. 음식이 정말 중요하긴 한가 봐요. 제가 예전에 리뷰했던 김우열 작가의 채식의 유혹이라는 책에도 보면 그분도 이분 집 몸에도 미니멀리즘이라는 책을 쓴 저자와 비슷해요. 퇴사, 명상, 식단, 채식으로 비건으로 전향되고 김우열 작가는 아마 지금 프루테리언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이게 다 연결이 되나 봐요. 마음을 비우면 또 음식이 줄어들고 음식을 미니멀리즘을 시작하면 욕심이 줄어드나 봐요. 갖고 싶은 게 별로 없대요. 다들 하는 소리가. 이분들이 원래 섬세했던 건지 아니면 음식을 이렇게 미니멀리즘 하면서 다른 동물들에 대한 감각 같은 것도 더 깊이 생각하게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미니멀리즘을 하다 보면 신기하게 다들 채식으로 가는 것 같아요. 이제 가벼운 채식으로 시작했다가도 결국엔 비건까지 가는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역류성 식도염 때문에 조금 아팠는데 최근에 신기하게 이 책이 되게 끌려서 사서 봤는데 나와 있더라고요. 사실 기대는 별로 안 했어요. 하드 미니멀리즘과 이제 비건 이런 책을 많이 보다 보니까 내용이 크게 다르지는 않다고 생각했는데 이분 책이 좋았던 건 뭐냐면 왜 채식주의자들을 보는 시선 같은 게 안 좋을 때가 있잖아요. 그런 것까지 좀 냉철하게 왜 사람들이 좀 거부하는지 그런 것까지 명확하게 알고 있더라고요. 근데 극단적으로 치우쳐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어떤 의미에서 그런 식으로 보는지 아니까 본인도 그냥 이해하고 같이 좀 공생의 개념으로 사람들에게 다가가는데 결국 저자 주위 사람들도 조금씩 변해가는 모습, 그런 내용들이 좀 있어서 되게 보기 편했어요. 여러분도 식생활 바꾸고 싶으실 때 한 번쯤 읽어보면 되게 공감 가는 책인 것 같아요. 저자도 예전에 여러분들도 한 번쯤 겪어봤을 과식? 이런 걸로 되게 고생했던 분이거든요. 지금 완전 싹 바뀌어서 인생이 한 번쯤 읽어보시면 되게 와, 나도 어쩌면 변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 책인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 즐거운 일요일 보내세요.